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빌 게이츠가 직접 쓴 자서전이에요. 회고록. 옆에서 빌 게이츠를 좀 관찰하고 쓴 게 아니라 빌 게이츠 본인 자신이 빌 게이츠 본인 자신이 직접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는 초창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빌 게이츠가 어떤 인물일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길래 이렇게 멋있는 회사를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빌 게이츠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모범생이 수학 좋아하고 컴퓨터 잘해가지고 코딩 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설립한 게 아닐까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내가 이 빌 게이츠의 엄마였으면 정말 많은 속을 썩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방식으로 많이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일을 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도 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전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단순히 그냥 출근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일에서 빛을 내고 싶고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답은 아닐지언정 하나의 가이드가 되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숲도시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정해진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른 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안전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됐던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다면 이 빌 게이츠처럼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의 좋은 팁들을 또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대학 가고 이런 직장 취업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다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장된 방식일 수가 있는데 빌 게이츠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고 전통적인 교육 방식보다는 스스로 배우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대 초반에 이르렀을 무렵 부모님은 내가 또래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서 나름의 길을 찾아가려면 어느 정도 독립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한 받아들임은 특히 어머니에게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후 나의 성장 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보낸 것 같은데 근데 저 수요일날 발표 있었다 했잖아요. 완전 망해가지고 아니 진짜 망했어요. 아니 먼저는 심사위원 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방에. 제가 직접 안 뽑아가고 그 주최 측에서 다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상해서 그러니까 빌 게이츠 부모님들도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나 봐요. 빌 게이츠가. 일반 또래의 아이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모님이 빌 게이츠만의 방식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학교 공부보다 컴퓨터랑 수학 문제를 풀면서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빌 게이츠가 어떤 점수를 받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지 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탐구를 하거든요.
계속 탐구를 하고,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나만의 일을 만드는, 방식을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게 어떻게 나만의 방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175페이지를 읽으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분야와 사랑에 빠진 후 일정 기간 얼마나 열심히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지 이야기한다. 빌 게이츠는 단순히 컴퓨터가 좋아서 코딩을 시작한 게 아니고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는 것 자체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은 거죠. 보통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 너가 사랑하는 일을 해 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지? 여기에서는 빌 게이츠가 완전 매료됐다고 하거든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기를 매료시켰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코드 한 줄인데 거기에서 그 열정이 얼만큼 나한테 있는지, 이 차이가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단순히 추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일을 해볼까? 나는 이런 일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완전히 매료돼서 빠졌을 때 그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일의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관점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입니다. 근데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잘 될 거야, 이거는 이 일은 잘 해결될 거야, 이걸로 대박 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그려지겠죠? 그럼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그 결과가 낙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항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당시에 사람들은 개인용 컴퓨터가 집집마다 보급될 것이라고 그때 당시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컴퓨터의 가능성을 확신했고 그것을 자신과 동업자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그게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그 동업자 폴 앨런이랑 같이 밤을 새우면서 미래의 컴퓨터 시장을 예측했고 결국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보급될 거야 라는 확신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분명 주변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단순하게 낙관론자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빌 게이츠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그 내용들이 책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구나 하긴,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사람이 되었겠지라는 생각이 수긍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빌 게이츠가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건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정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빌 게이츠가 돈 쓸 때 그러니까 이걸 왜 써? 라고 물어보질 않았던 분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책이었대요. 책을 살 때는 그냥 무조건 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빌 게이츠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다고 합니다. 8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를 통해 나는 온갖 종류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한 가지 답을 찾으면 더 많은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고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로켓, 복잡한 격자와 튼튼해 보이는 탑을 갖춘 길고 높은 다리를 끝없이 그렸다. 그렇게 수많은 페이지가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눈에 아무리 멋져 보여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상상과 현실 사이의 이 격차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 내 디자인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유치한 아이디어라는 느낌이 싫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상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이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구조물이 필요한 거지?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지? 에 대한 생각까지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빌 게이츠가 컴퓨터 코딩에 관심이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같이 일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했대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한테 전화가 몇 시 몇 분에 왔다. 스티브 잡스가 짜증을 냈다라는 식으로 뭔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거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읽는데. 어떻게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을 할 때나 내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걸 꼼꼼하게 다시 확인을 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네? 이런 말을 했었네? 이런 결정을 했었네? 이제는 이렇게 바꿔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조금 더 디벨롭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일지라는 이름으로 적었는데 저는 수정일지라고 해서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한 모든 피드백들, 모든 작은 것이라도 기록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요? 빌 게이츠처럼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과 똑같은 전통적인 방식에 갇혀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좋을 문제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나만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처럼 대단해질 수도 없고 한 산업을 바꿀 만한 영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나답게 일을 하고 있는지.